네, 이곳 하노이에는 하루 종일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보내드리는 이상호의 뉴스 비평. 이제 북미 정상회담, 역사적인 회담 12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서울에서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실검에 올랐다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런 기사까지 떴어요. 속보. 이상호 기자, 김어준 공장장에 의해서 유심칩으로 노예계약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봤더니 현지 특파원 보낼 형편 안 되는 뉴스 공장과 유심칩도 못 살 정도로 빠듯한 고발 뉴스가 상호 윈윈을 위해서 하노이 현지 중개 계약 및 특파원 계약을 맺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제가 뉴스 공장 그나마 지상파가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국민 방송이죠. 당연히 제가 소식을 전해야죠. 뭐 특별히 뭐 유심칩으로 노예계약했다 이런 건 없고요. 그냥 구두로 그냥 했고요. 최대한 자주 여러분들과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하노이 소식을 뉴스공장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몇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오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는 이 뉴스방을 통해서 그리고 뉴스 비평과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종이 알람이거든요. 알람. 종이 사카사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구독자 15만 5,500명 이제 넘어섰습니다. 사실 외국에서 개최되는 이런 대규모 행사 보면은 기자들이 가서 그냥 벨 누르고 호텔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사건 기자 1년 차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그림 만들기 취재들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저도 옛날에 요즘도 하고 다닌다고요? 네, 필요하면 합니다만 그거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내실 있게 내용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뉴스공장에서 한 바퀴 좀 돌아달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쭉 한번 돌아봤습니다. 먼저 메리어트 호텔입니다. I'm journalist from South Korea. Yeah. I heard that Mr. Trump and Mr. Kim gonna have a I'm so sorry, I have no information about this. no information. Yes, and we have. Then no could you please check if we can reserve room here When? during the 27 and 8? 27 and 28. Is it still possible? Right now we cannot receive any reservation. If you want, you have to contact with our. 자, 방금 보신 것처럼 이거 메리어트 호텔 27일, 28일 예약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저희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옆에 NCC 컨벤션 센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공동으로 숙박을 하면서 회담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려진 호텔인데요. 저기 보시면은 대단히 높은 마철루가 있습니다. 72층짜리 건물인데요. 경남 기업 성한종 회장이 지었던, 그러나 지금은 그 사태, 여러 가지 사태 이후에 주인이 바뀌었죠. 경남 기업의 랜드마크 빌딩이 내려다 보는 그런 메리어트 호텔입니다. 이 메리어트 호텔 보신 것처럼 27, 28 예약이 꽉 차 있다고 그러죠. 재밌는 것은 그 도보다리에서의 그 담화, 그 사진으로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 도보다리 담화와 같은 그림거리가 살펴보니까 메리어트 호텔에 있더라고요. 지금 제 뒤로 메리어트 호텔이 있는데요. 바로 조그마한 호수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하노이는 호수의 도시라고도 불릴 정도로 300개의 크고 작은 호수가 있는데요. 이 호수를 끼고 작은 이렇게 오솔길이 나 있습니다. 이 오솔길이 도보다리에서 두 정상이 걸었던 것처럼 회담을 마치고 트럼프, 김정은 두 정상이 이 오솔길을 걸어서 호수를 끼고 아마 이 정자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정리하지 않을까. 오늘 미스터 김 괜찮았어, 미스터 트럼프 괜찮았어 이러면서 시원한 냉커피를 한 잔, 베트남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그런 광경을 상상해 봅니다. Excuse me? We cannot take a video? Yeah, cannot take a video. Oh, why is it prohibited? Yes, we call them this hotel nearby
International NC. 아, NCC. Yeah, right. 영상 촬영도 못하게 하고 분명히 뭐가 있어 보이는데 그것은 바로 NCC라고 내셔널 컨벤션 센터 국제 회의장이 있거든요. 통하는 길에서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뭔가 있겠구나. 자, 이게 이제 메리어트 호텔에서 NCC로 컨벤션 센터로 이어지는 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근데 완전하게 막아놓지는 않았어요. 아까는 완전히 막아놨었는데 지금은 작업 차량들의 통행을 위해서 아마 살짝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We cannot go in? No? It's not allowed it now. We cannot go in. Okay. We cannot take a picture. Which ice cream? Here? Okay. Thank you so much. 자, 보신 것처럼 바로 NCC 국제 컨벤션 센터인데요. 바로 이곳이 조금 전에 보신 메리어트 호텔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국제 회의, 에이펙이라든가 아세안 그런 회의들을 많이 개최했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한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무슨 뭐 경호가 강화됐다 그런가 하면은 뭐 철책이 더 보강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정도는 아직 아니고요. 그냥 정상적인 통행과 촬영은 아직 가능하지 않은 그전 정도의 상황입니다. 네, 뉴스공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한 바퀴 돌았는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정말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식을 똑바로 갖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트럼프가 과거 민주공화당 특히 네오콘들이 한국에 대해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일변도로 나오면서 사실 역대 DJ 노무현 정부 이어서 계속 뭔가 남북 간의 화해 모드를 조성하려고 했지만 안 됐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이 네오콘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지금 비즈니스 마인드로 한반도 평화 체제 정착을 위해서 우리와 지금 한 팀이 된 겁니다. 트럼프와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데 이 네오콘과 민주공화 쪽에서는 계속 흔들려고 하겠죠. 그런데 국내 언론이 이럴 때 뭔가 무게중심을 잡아주고 한국인의 한국적 인식하에서 도대체 북미회담이 무엇이고 그 결과 변화하는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뉴스를 전해줘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뉴스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제가 이 한미동맹 이후의 한미동맹을 생각한다는 책입니다.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이 책 제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한국인의 대미 인식 연구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 한국과 미국 간의 인식을 분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세계관으로 한반도 정세를 보고 미국 사람은 여태까지 쭉 그래왔던 대로 미국적 관점, 미국적 이해, 미국적 이익의 관점에서 동북아 정세를 보겠죠.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미국적 관점에서 한반도 정세를 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른바 이스탄불 발언이라고 하죠. 2005년에 장탄식을 했어요. 한국의 발언권이 북미 관계에 있어서 조금 높아가고 있다 보니까 실무선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거북한 얘기가 나온다. 실무선이라는 게 뭐예요? 외교부. 외교부 관리들은 미국에서 공부해서 미국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고 그 주변에 있는 언론인들과 재계, 학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미국적으로. 한미동맹 깨지면 안 되는데요. 이거 아무리 우리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이지만 말하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한테. 노무현 대통령은 되게 신기한 사람이었어요. 미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 되기 전까지 미국에 와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야. 도대체 누구지? 난리가 났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 국민인데 미국 사람보다 더 친미적인 사고방식, 네오콘들이 한국에 심은 거죠. 자, 보십시오. 이 책에 이게 국무부와 한국 대사관,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왔다 갔다 한 비밀 해제 문건만 가지고 쓴 거예요, 제가. 그런데 여기 보면 꾸준하게 엄청난 돈을 퍼붓습니다. 한국 언론, 학계, 문화계, 정계 인사들한테. 어떤 목표를 위해서냐면 미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민에게. 나아가서 미국에 대한 사고방식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한미 외교 관계에 있어서 아예 한국 계획, 마치 한국을 통치하는 것처럼 미국이 한국 계획이라고 하는 문건을 통해서 1년에 얼마를 어디에 쓸 것인가를 정해요. 미국적 사고방식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 결과 미국 사람보다 더 친미적인 사고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내셔널 인터레스트, 국익의 관점에서 떼어내야 됩니다. 이제는 이 샴쌍둥이를 분리해야만 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당시 이스탄불 발언 난리가 났었죠. 조중동을 비롯해서 박사모 이 사람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막말과 고자질로 한미동맹을 흔들고 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WP가 뭡니까? 그 유명한 절대 권위를 자랑하는 워싱턴 포스트. 워싱턴 포스트. 우린 그렇게 배웠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언론의 언론. 이렇게 배웠습니다. 또 워싱턴 포스트에서 딴딴 보도하기를 트럼프의 북협상 목표가 비핵화에서 군비 통제로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죄를 확 뿌리는 기사 썼어요. 미국 주류 언론은 네오콘과 또는 네오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어요. 그게 맞지. 미국의 이해 관점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미국의 이해를 어떻게 하면 가장 충실하게 실현할 것인가가 미국 국익에 미국 지배하는 엘리트들의 생각이죠.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게 한국과 충돌할 때는 이제 우리 발언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발언을 못 해봤어. 더구나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이런 언론이 얘기하면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냥 가져다가 톱뉴스로 보도해 왔잖아요.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에서 지금 트럼프가 비핵화는 신경 안 쓰고 그냥 군비 통제로 대충 미봉적으로 마무리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이제 조중동에서 받아서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오늘부터. 자, 문 대통령의 제재 완화 주도가 미국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외교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을 상대로. 제재 완화를 하면서 비핵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시적으로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미국은 강대국이고 북한은 약소국인데 언제라도 침략할 수 있어. 침공할 수 있어.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역대 민주공화당 정부가 서지컬 어택 부분적으로라도 공격, 선제 공격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게 바로 네오콘의 이념이고 선제 공격을 하면 북한 입장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존심으로 여태까지 지탱해온 나라인데 이래서는 안 된다. 양자 간에 동시 쌍무적으로 교환하면서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균형자 역할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로선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사가 딱 워싱턴 포스트에서 터져 나오면 우리가 되게 뭔가 잘못한 것 같잖아 지금. 제대로 정답 쓰고도 매맞아야 될 것처럼 기다리게 되잖아.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자,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 기사 쓴 친구가 누군가 봤어. 조시 로긴 칼럼니스트야. 우리가 신주단지 모시듯이 지금 아프게 느끼고 있는 이 기사 쓴 조시 로긴 누군가 볼까요? 바로 이 친구예요. 지난번 작년 싱가포르 아세안 때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와서 펜스 부통령 기다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차도 있고 회의가 빡빡하니까 기다리면서 잠시 눈 감고 좀 졸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아주 totally fell asleep, 완전 잠에 빠져들었다. 이런 식으로 긁어 까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태극기 모독부대 쪽에서는 망신살이다. 어디 가나 참 이런 식으로 여론이 형성되도록 했던 한국 정부에 대해서 썩 호의적이지 않은 친구예요. 조지 로긴이라는 친구는. 자, 그래서 조지 로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조지 워싱턴 대학교 나왔고 재미있는 건 소피아 대학, 동경에 있는 소피아 대학에서 수학했어요. 그러면은 지일파, 최소한 지일파, 나가서는 친일파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실제로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다가 기고하기도 했던 그런 전력도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젊은 친구입니다. 아직까지 2011년에 젊은 언론인상 후보자에 올라왔대요. 2011년이면은 제가 한참 해고당하고 그럴 때인데 저에 비해서 까마득한 후배입니다. 근데 그 까마득한 후배 그냥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일반 칼럼니스트인데 그 친구가 쓴 기사 가지고 대한민국이 막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야.
이래서 되겠습니까? 좀 더 조시 락인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어요. 조시 락인. 그랬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When dealing with 김정은을 상대할 때는 트럼프 should take into account 무엇을 고려하다라고 하는 관용구죠. These wise words of George W. Bush. 트럼프가 김정은을 대할 때는 조지 W. 부시 네오콘의 거두지요. 네오콘의 거두고 실제 이라크전을 치르면서 자기가 투자한 군산 복합체가 돈을 벌도록 한 장본인 이에 충돌의 결정판 조지 W. 부시가 한 이 슬기로운 말들을 고려해야 될 것이다. 트럼프야, 너 김정은 못 다루고 있어. 그리고 문재인한테 끌려가고 있는데 임마 조지 부시가 한 말들 다 기억해 라고 캡처받은 사진의 내용은 뭐냐면 Fool me once, shame on you. 나를 한번 속인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거야 너는. Fool me, 만약에 날 또 속이면 You can't get fooled again. 네가 나를 속일 수 없을 것이다. 난 다시 속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북한에 속지 마라. 자꾸 끌려가지 마라. 라고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취지의 포스팅을 하고 있어요. 네오콘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부시를 내세워서 트럼프를 까고 있는 게 명확해 보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시는 전쟁 광인인데, 그렇죠. 우리한테 상당한 어려움을 줬던 평화체제 전환을 막았던 장본인인데, 조시 락인은 오히려 트럼프한테 부시를 배워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친구라는 거죠. 자, 한국 언론이 속수무책입니다. 지금 하노이에 제대로 해설을 하고 칼럼을 쓸 수 있는 기자들이 와 있어야 돼요. 경찰 기자, 사스마리 기자처럼 막 어디 가서 호텔 다니고 이런 퍼포먼스 하는 기자들 말고 제대로 하노이의 현실과 대한민국의 현실과 워싱턴의 현실을 알면서도 나아가서 한반도가 지향해야 될 방향에 대한 정보가 있는 칼럼니스트들이 와 있어야 됩니다. 세월호 때도 똑같았어요. 세월호 참사 났는데 계속 사스마리 아주 어린 기자들만 와가지고 취재할 줄을 모르잖아요. 주는 보도자료 받아서 쓰다가 보니까 전원구조, 사상 최대 구조작전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오후 3시 30분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연합뉴스에 기자가 계실 텐데 넌 내 후배였으면 죽었어 이 개새끼야. 연합뉴스 개새끼야. 현장에 시니어 기자, 연차가 있는 부장급 데스크들이 와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저희가 코끼리 다리만 만지고 미국적 이해에 끌려가는, 미국 사람들이 쓴 기사에 좌우지우지되는 그런 언론을 여러분들은 용납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언론을 선택해서 키워주십시오. 자, 펠로시 얘기를 어제 드렸는데 게시판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남호 경원 자한당 대표가 펠로시 손 꾹 맞잡고 네오콘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나 본데 네오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민주당 사람이지만 네오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펠로시가 국회 대표단이 막 설전을 하는데 너 너무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야, 한일 관계가 걱정이다. 니네 너무나 삐딱한 거 아니야? 라고. 이건 협박이죠. 사실 이 책에 보면은 1950년대, 60년대 계속 가장 미국이 방점을 뒀던 한국인의 인식 전환 목표가 뭐였냐면 일본에 대한 거예요. 한일 교류를 추진하라. 이거 우리가 필요해서 한 게 아니에요. 미국이 필요해서 한국인들에게 돈 주고 가르치고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수교하도록 한 겁니다. 정상화하도록 한 거예요. 여기 보면 한국은 신속하게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가 필요하다.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능동적인 정치경제적 역할이 필요한데 특히 극동아시아에서 반공 국가들과 가깝고도 넓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도 대비해야 한다. 이전 이후를 촘촘하고 꼼꼼하게 계획해서 실현시킨 겁니다. 미국의 이해에 따라서. 그래서 여전히 미국의 의회에 따라서 형성된 한일 관계가 잘 유지 발전되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안건을 꺼냈다. 한국 국회 대표단 앞에서. 이것은 일본이 작업한 것이 아니냐. 그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한국인의 생각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와 용기,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먼저 KBS인데요. 시청률 12.6%. 오, 많이 떨어졌네요. 저희가 두세 달 전만 해도 15, 16% 정도 나왔잖아요. 평일날. 그런데 12.6% 매우 심각한 하지만 예견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게 미디어 오늘에 재밌는 기사가 떴는데 뉴스 볼 게 없잖아요, 사실. 그죠? 재미도 없고. 그나마 일기예보 보려고 방송 뉴스 보신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이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야말로 골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KBS에서 오늘의 날씨 대신 어제의 날씨를 방송한 거예요. 하고 이거는 완전 히트다, 히트.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13일 날씨 뉴스를 12일에 방송했던 것을 다시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요게 13일 뉴스인데 요게 12일 뉴스고요. 12일 뉴스 대기 건조 이랬는데 13일 뉴스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수정했어. 이제 부랴부랴. 그래서 이제 달라졌는데 당시 방송은 전날 일기예보가 똑같이 나왔대요. 그나마 일기예보 보려고 보는데 많은 시청자들이 정말 큰일 났네요. KBS.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긴급 특보가 있었다거나 무슨 뭐 상당히 중요한 일기상의 정보가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셨겠어요. 공영방송 KBS인데 말이죠. 뉴스 볼 맛이 안 난다고요? 그래도 들여다 봐야죠. 우리 시청료로 만든 우리 뉴스인데. 자, 톱블락이 하나, 둘, 셋 북한과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북중, 북배, 북미 회담과 관련된 뉴스는 어제 한 꼭지, 그제 한 꼭지, 그 전날 빵 꼭지, 오늘 한 꼭지도 없어요. 평균 빵 꼭지입니다. 북미 회담 12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네오콘 또는 네오콘적인 매파들이 여론을 막 휘젓고 있고 언론도 그렇게 동조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한반도에 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평화를 원한다.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라도 해야 되고 공영방송에서는 생방송으로 토론회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12일 남았는데 북미회담 관련된 기사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인이 주체적으로 한반도 운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주변 정세와 관련된 한국적인 인식, 해안을 가질 수 있는 정보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KBS는 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북중 간에 신의주 특구 투자 의향서를 체결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제재만 해제되면 바로 중국이 들어가서 신의주 특구에 투자할 수 있도록 준비를 끝내고 있다는 거죠. 김정은의 지시로 신의주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신압록강 대교도 개통하나? 뭐 이런 기사들. 자, 우리도 빨리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뭐를 지금 하고 있는지 이어서 한 꼭지 붙여주던가요, 뒤에다가.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스트레이트만 던져주고 알아서 판단하라는 식의 뉴스는 이제는 친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북배 외교장관들이 만나서 견해가 일치됐다. 상호 간에 주요 의제들 그리고 지역에 있어서의 국제 정세에 대한 인식이 같았다라고 확인했대요. 이 말은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5.18 망언 하나, 둘 이제 좀 불이 꺼져가나요? 사실 5.18 망언 기사도 좀 더 키워나갈 필요가 있는 기사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냉전 세력이 준동하는 가장 중요한 싸움의 하나니까. 지금 한쪽에서 5.18 망언과 관련해서 더 극우적인 핵심 세력을 결집시키고 있고 그런가 하면 조선일보 등에서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잖아요. 언론전을 하고 있잖아요. 공영방송이라든가 그나마 자유로운 언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쌍끌이로 나아가고 있을 때 이 문제를 좀 지적해주는 부분이 필요한데 5.18 망언 이종명 하나만 제명하고 김진태, 김순례는 징계 유예했다. 뭐 이럴 줄 알았죠. 그죠? 반쪽 징계에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5.18 유공자 의원들이 고소하고 나섰다. 뭐 이런 얘기들이고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네, MBC 뉴스데스크인데요. 3.3%. 평일인데 3.3%면은 계절적으로 또 겨울이면은 일찍들 귀가해서 TV를 좀 보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여름 같으면 이거는 2.5 정도, 가을 같으면 2.2 정도에 해당되는 거의 그냥 제로에 가까운 시청률이거든요. 아, 정말 심각하네요. 5.18로 톱을 세웠어요. 하나, 둘, 셋, 네 꼭지. 전당대회 내세워 징계를 위해 전당대회 때문에 징계를 나중으로 미룬다. 사과커녕 농담질하고 있다. 화를 돋우는 그런 기사죠. 망원 의원에게 마이크를 줬다. 징계 쇼를 맹비난하고 나서고 있고 당내에서조차. 핵심은 김진태인데 못 건드려. 사실은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하잖아요. 보수 야당. 이른바. 그런데 지금은 훨씬 더 우쪽으로 쏠려서 아주 극우적인 그 핵심 세력을 잃으면은 자칫 분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위기의식 때문에 더더구나 김진태 쪽으로 태극기 모독 부대를 비롯해서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못 건드릴 겁니다. 한국당은. 5.18 단체가 꼬리 자르기 꼼수라며 규탄을 확산해 나가고 있다. 북미 회담이 없어요. 아, 여기 아래에 있네요. 아이고, 북미 회담이 아니죠. 베트남 방문 일정 조율하고 있다. 평화의 상징된 고성 지피 문화재 등록 추진하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도 되는 걸까요? 12일 남았는데 말이죠. JTBC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5% 소폭 하락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큐시트 5.18로 하나, 둘, 셋, 넷 이어서 북미회담 나왔네요. 아이고, 처음 구경하겠습니다. 비건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우, 두툼하다. 그러니까 뭐 내용과는 무관하게 일단 양으로는 평가해 줄 만하잖아요. 그죠? 5.18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한국당 맹탕 징계 비판하고 있고요. 사과는커녕 농담질하고 있는데 김순례 같은 경우에 절제된 여전사가 될 것. 여하튼 계속 싸우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5.18 세월 흘러도 이념 총구, 혐오 팔아 지지 않는 기술자들 뭐 이런 얘기들. 자, 비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핵화 시간표만 합의한다면 성사될 수 있다.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북한이 비핵화 시간표에 합의해 준다면 가능성은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절차가 15년, 20년 걸린다는 것인데 2년 이내에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트럼프 입장에선 지금 저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한국 정부에 끌려가고 북한에 이롭게 해준다고 조야가 들썩거리고 있잖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 뭔가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핵화 시간표를 2년 이내에 뭔가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짜야겠죠. 그렇다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너무 빨리 비핵화 스텝을 가면은 혹시라도 중간에 일부 뭐 투자라든가 제재 해제가 이루어지더라도 속도 면에서 손해 볼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전격적으로 2년 이내에 비핵화 시간표를 합의할 수 있도록 북한을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청와대가 그런가 하면 작년부터 영변핵 폐기, 영변핵은 미래핵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래핵 영변 시설을 폐기할 수 있도록 TF를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미일이 중심이 돼서 영변핵 폐기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준비해 왔다는 것이고 비건의 발언과 관련해서 의미성을 갖는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JTBC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그리고 북한에 대한 미국 내 네오콘 혹은 네오콘적인 생각을 하는 정치계 언론계 인사들의 불신에 대해서도 전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분명히 엄존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셔널 인터레스트, 미국의 국익에 입각한 그들의 생각이에요. 전쟁도 불사해 오지 않았습니까? 지구상 곳곳에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들은 그들 주체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의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의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운명 결정을 위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언론이 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한미 간의 인식을 독립시킬 수 있는 주체적으로 떼낼 수 있는 그런
해안을 줄 수 있는 언론이 너무 태부족하다. 그런 게 아쉽습니다. SBS인데요. 4.2% 어제에 이어서 그제에 이어서 계속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일관되게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큐시트인데요. 518 하나 둘 셋 넷 네 꼭지 평이한 편집들입니다. 518로 네 꼭지 인민재판 안 된다며 저항하고 있다. 뭐 망원 모르세 김진태 나를 지켜달라. 오히려 더 장사에 열을 올리고 있네요. 그런가 하면은 북미 회담 관련해서 요 북배 견해 일치, 북배 이제 국빈 방문이 가셔야되는 것 같고 하나 있네요. 북미 회담 볼까요? 회담 때문에 공사 중이고 분주하다 하노이는. 요게 이제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경찰 기자가 연차 낮은 경찰 기자가 이렇게 휘젓고 만든 리포트인데 하노이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다. 뭐 북한 인사들 몇 명 있냐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죠. 현지 움직임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직 호텔은 발표되지 않았는데 국립 컨벤션 센터 NCC에 가보니까 공사 중이더라. 정상회담 때문인 듯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고 숙소는 좁혀지고 있냐? 메리어트 호텔 보여드렸죠. 유력하다. 뭐 이런 얘기. NCC 가보고 메리어트 호텔 가보고 끝. 여러분들이 원하는 뉴스가 바로 이런 것인지 이제 스스로 묻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주체적으로 행동해 주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일단 고발뉴스 좋아요, 구독, 공유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노이에서 전해드린 이상호의 뉴스 비평이었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